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69페이지까지 다뤘는데요. 그 다음 소제목이 인디고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인디고 아이들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트랜서핑 전체 개념 안에서 인디고 아이들이라는 주제는 지엽적인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로 얘기하면 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관련성은 있지만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인터넷에 인디고 아이들이라는 검색어를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국내적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 중에서는 잘 소개된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인디고 아이들이라는 검색어를 사용하셔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심리맨의 트랜서핑의 관점은 트랜서핑에서 신비주의, 현실과 많이 유리된 그러한 신비주의적인 내용들은 배제하고, 그리고 심리학적인 관점도 포함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적용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발딛고 있는 현장, 그 현실에서 더 기능을 하고, 더 성취를 하고, 더 만족을 하고, 더 편안해지고 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디고 아이들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초 오류라는 개념, 예전에 말씀드렸죠. 전초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초월 단계가 있고 전 단계가 있다면 인디고 아이들은 여기에 해당하겠죠. 비범한 아이들에 해당을 하겠죠. 인디고 아이들은.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보면은 부적응의 양상하고도 비슷하거든요. 기존의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반항하고 대들고, 그러니까 부적응의 양상과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구분을 하지 않으시면 초월 이전 단계, 전 단계, 다시 말하면 부적응 단계, 부적응 단계를 인디고 아이들이라고 착각하고 이해하는 순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치료나 적응을 위한 기회를. 그래서 항상 이런 걸 다룰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심리학적인 관점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인디고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필요한 대로 검색을 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6페이지에 에너지의 지배자라고 하는 소제목을 다루도록 할게요. 우리가 접하고 사는 세상은 물리적인 현실이죠. 물질적인 세계, 물리적인 현실. 그래서 오감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 물리적인 세계를 지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하죠. 근데 이 세상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에너지체로서 존재하는 세상, 그 에너지 세상이 존재한다.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는 이 세상에 지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배자. 이러한 에너지, 이 에너지는 사물도 에너지, 사람도 에너지, 이 에너지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펜듈럼이다. 모든 것은 에너지고 에너지의 지배자는 펜듈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죠. 펜듈럼이 있고, 펜듈럼은 조직이라는 것을 옷을 입고 나타나죠. 그럼 그 조직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위계가 있죠. 시스템이 있죠. 규율이 있죠. 표준이 있고 규준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조직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조직은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부 구조로 내려오면 다양한 상품, 다양한 사람. 이제 하부 구조에서는 우리가 접하는 것이 사람과 사물이죠. 사람과 사물이 조화돼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 현상, 환경으로 나타납니다. 상부 구조에서는 이러한 중간 관리자, 일종의 중간 관리자가 있죠. 중간 관리자는 조직체에 해당합니다. 조직을 위하여 복무하는 이 사람들, 이제 중간 관리자라고 보시면 돼요. 펜듈럼의 중간 관리자, 지지자들이죠. 펜듈럼의 지지자 또는 꼭두각시 좀비들. 그런데 이들은 조직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세계의 지배자, 다시 말하면 에너지 세계의 CEO는 누굴까요? 바로 펜듈럼입니다. 모든 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그래서 에너지 세계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가 있는데 그것이 펜듈럼이고,
그들은 조직을 형태로 나타날 뿐 아니라 일종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죠. 이런 조직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현실에서는 이것들이 사람과 사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뭘 하느냐? 우리를 펜듈럼 안으로 포획해 가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에너지라고 했는데요. 자연도 이러한 에너지죠. 여기도 빠진 거 있는데 자연도 에너지죠. 그럼 모든 이러한 에너지는 본래는 자유에너지를 갖길 원합니다. 자유에너지. 자유에너지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자유의지라고 보시면 돼요. 동물, 식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러한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동물, 식물, 사람을 비교했을 때 가장 자유의지가 낮은 단계가 이제 식물이라고 볼 수 있죠. 식물은 자라지만 마음껏 자신의 의지대로 판단해서 몸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오늘 밭에 심어놓은 토마토 나무가 자고 나니까 나 여기 너무 뜨거워서 싫어. 그래서 그늘로 옮겨갔어. 그럼 이건 이제 기괴한 일이죠. 네, 식물은 자유의지가 가장 낮은 단계의 생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동물의 생명이죠. 동물의 생명은 사람보다는 높지 않지만 식물보다는 높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동물은 위협이 있으면 피하고 또 대들기도 하고 가장 편안한 쉴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인간은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대하면서 더 많은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세상을, 환경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펜듈럼의 이러한 자유에너지, 자유의지의 지배자인 펜듈럼은 이러한 식물, 동물, 인간, 자연과 사람과 환경을 모두 통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제한하기 위한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식물조차도 자유롭게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야생의 식물의 성장이 있는데 이것을 인간이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조직화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대도시에 가면 그 가로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때요? 똑같은 열에 맞춰서 그리고 아주 이쁘게 잘 관리가 잘 돼 있죠. 근데 이쁜 것은 누구를 위한 아름다움이에요? 사람을 위한 아름다움. 관상용. 누구의 관상용? 사람의 관상용. 그래서 식물의 본성에 따른 자유로운 성장이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제한을 받았죠. 그것이 대도시에 보면 가로수, 그 다음에 그 신도시에 가시면 분당이나 판교, 그리고 목동도 거기에 해당하죠. 그런 곳에 가시면 숲과 도시가 잘 조화가 되어 있긴 한데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다른 면으로 보면은 그것이 조직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그런데 그 이면은 펜듈럼이 문명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조직화함으로써 에너지를 제한하는 것이다. 자유에너지를 제한하는 것이다.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식물도 이런데 동물도 이런데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도 동물이 사육되듯이 식물이 이렇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꺾여지고 재단되고 제한을 받듯이 인간 역시도 자유의지를, 자유에너지를 통제받고 조종당하고 제한을 받는데 그리고 지배를 당하는데 그것을 바로 에너지의 지배자라고 하고 그 에너지의 지배자가 곧 보이지 않는 손, 펜듈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 안에, 구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펜듈럼은 뭘 해주냐면요. 일종의 펜듈럼이 이 고리대금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높은 이자를 물리면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악덕 고리대금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뭘 대출을 해주느냐? 에너지를 대출을 해줍니다. 언제요? 이 펜듈럼에 포획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에너지를 대출해 줍니다. 이러한 펜듈럼에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자유에너지, 자유의지를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것이 회복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트랜서핑하면서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처를 찾게 되고 의존적인 관계를 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런저런 펜듈럼들의 마수에 걸려들게 되죠. 그런데 이 펜듈럼들이 여러 형태가 있지만 기본적인 이러한 펜듈럼의 속성은 고리대금업자처럼 대한다, 우리를. 인간의 모든 삶은 생산과 소비, 중간에는 이제 뭐 판매 이렇게 돼 있는데 생산과 소비로 이루어지죠. 만들고 팔고 삽니다. 그리고 향유합니다. 어떤 물건을 산다든가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간다든가 여행을 가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경험을 한다든가
그럴 때 우리는 돈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교환 수단이죠. 그것을 사용해서 상품을 우리는 구매하고 그 상품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상품을 누린다는 것은 펜듈럼의 관점에서는 바로 에너지를 대출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우리는 에너지를 사죠. 그래서 그걸 누리죠. 근데 누리는데 그것은 누가 대출해 준 거예요? 펜듈럼이 대출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펜듈럼이 대출해 준 에너지는 반드시 이자를 갚아야 돼요. 상환을 하는데 원금 상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 그것도 고율의 이자를 덧붙여서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그러한 기본적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대표적인 예로서 여기서 술, 알코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돈을 주고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요. 왜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면 즐겁고, 더 마시면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는 외로움도 잊혀지는 것 같고, 괴로움도 잊을 수 있는 것 같고, 고통도 잊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술을 마셔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고래고래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땀 흘리고, 그러고 보면은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네, 풀리는 것 같아요. 언제만? 그 순간에는.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우리가 흥분하고 열광을 하면서 이러한 상품을 소비한 만큼이나 이제 이자를 되돌려줘야 됩니다. 상환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술을 마신 경우엔 그걸 숙취라고 얘기를 하죠. 더 많이 대출받을수록 더 많은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극단적인 예가 바로 중독이라는 거죠. 알코올을 필요해서 소비하다가 알코올에 의존이 되고 그 맛을 잊지 못해서 계속 하다 보니 나중에는 알코올에 중독되는 것으로 이제 내 에너지를 다 펜듈럼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펜듈럼이 이용할 수 없으면 내동댕이 쳐지는 건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이제 이게 술에 대한 얘기만 여기 나올 뿐 아니라 다른 얘기도 나오고 또 일상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에너지 지배자인 펜듈럼이 상품들을 통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가져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매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는 것은 사실은 에너지를 대출받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이제 다른 관점으로 일상생활에서, 이 문명 사회 안에서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향유하는 이런 관점을 전혀 다른 에너지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영화에서 말하기는 그것은 다 가상현실이다. 그래서 매트릭스 공간으로 그 현실을 봤을 때는 거대한 기계의 부품 같은 프로그래밍된 그런 구조일 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세상을 보는 그러한 관점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책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조금씩 해볼게요. 에너지의 지배자라는 소 제목이죠. 7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가? 이거죠. 이 전까지는 이제 자연에 대한 얘기죠. 동물, 식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한 자연조차도 자유롭게 자라야 할 본능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질서라는 명목으로 그것을 조직화하고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펜듈럼의 위계, 펜듈럼의 질서 안에 들어가게 만든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식물과 동물에게 하듯이 펜듈럼이 우리 인간에게도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읽어볼게요. 인간은 조직체를 만들어내는 한편 그 조직 위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를 멈춰버린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결국 이런저런 상품의 생산, 판매, 구매로 귀결된다. 그 모든 구조의 꼭대기, 곧 상부 구조에는 펜듈럼이 있다. 펜듈럼은 상품 자체에는 흥미가 없다. 펜듈럼에게 중요한 상품은 다름 아닌 에너지다. 그쵸? 에너지 펜듈럼. 그 다음 맨 밑에 보다시피 물질적인 재화의 생산과 거래만이 전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를 팔고 사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교환하는 것들, 그것을 이제는 펜듈럼의 입장에서 에너지 세계에서 에너지를 교환한다고 한번 인식을 해보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게 되면 펜듈럼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고 인식을 하는 게 훨씬 빨라지고 쉬워집니다. 78페이지 보시면 이제 알코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에 도취되는 것은 대출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숙취 현상은 고리 상환을 하는 것이다. 알코올뿐만 아니라 일종의 에너지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시장. 이 에너지 시장에서는 거래가 일어나죠. 인간과 여러 가지 거래가 일어납니다. 펜듈럼 에너지 시장은. 펜듈럼은 보이지 않고
조직이 보이죠. 조직이 있고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품으로 나타나죠. 상품은 유무형의 상품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상품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판매가 됩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부 구조, 하부 구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구매를 합니다. 근데 이 구매 자체가 이면에 에너지 교환이 있는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어떤 상품의 경우에는 파괴적인 펜듈럼의 에너지를 통해서 구현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못 우리가 구매하고 그런 것들을 소비하다가 자칫 이 펜듈럼에 포획되는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수준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 전형적인 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거죠. 중독은 대표적으로 알코올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 중독이 있고 도박 중독이 있고 성 중독이 있고 인터넷 중독이 있고 스마트폰 중독이 너무나 많은 중독이 있죠. 그리고 뭐 쇼핑 중독도 있잖아요. 쇼핑 중독. 아는 분의 아내분이죠. 쇼핑 중독에 걸렸어요. 진짜 집에 들어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뭘로 다 쌓여 있을까요? 택배 박스. 열어보지 않은 택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그 자체의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쓰질 않아요. 되팔지도 않아요. 쌓여 있어요. 이거는 중독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병의 수준이죠.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이 중독에 들어갔다는 건 뭘 뜻해요? 자유 에너지가 완전히 상실돼서 펜듈럼의 지배자한테 완전히 놀아나는 거죠. 완전히 놀아나는 게 중독입니다. 이제 깨어있는 의식이 마비된 수준입니다. 중독은.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현실 물질 세계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 유무형의 상품들 중에는 파괴적인 펜듈럼이 사용되는 그러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게임이 전형적으로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게임 함부로 하시다가 게임은요, 이 게임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게임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더 잘하시잖아요. 게임을 누가 재미없게 만듭니까? 게임은 당연히 중독되게끔 장치를 해야 돼요. 누구보다 이런 것을 잘 프로그래밍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게임 회사에 들어가는 거죠. 게임의 속성은 중독이에요, 중독. 한 판만 더, 한 판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복권하고 똑같죠, 로또하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 한 번만 더가 쾌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대감을 주는 거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발을 디디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무서운 세상이죠. 에너지 펜듈럼의 세상이.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그 알코올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나오죠. 자, 보드카를 마시자, 노래를 부르자. 보드카를 불러라, 노래를 마시자. 도취의 절정이 지나고 나면 밑바닥으로 떨어진다. 흥분이 고조될수록 뒤따르는 우울의 나락은 더 깊게 느껴진다. 이거 다 경험 있으시죠? 그냥 오늘 밤이 지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환희와 절정으로 놀아제끼시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그거 허탈하지 않나요? 글쎄요, 그것이 재밌다고 하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스트레스가 정말로 얼마나 풀릴까요?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를 빼앗기고 결과적으로는 손실에 이르는 겁니다. 그게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도 크게 보상받는 건 별로 없어요. 그것은 병 주고 약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펜듈럼의 시스템은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다 있어요. 예, 치료해주고 또 생채기 내고 또 치료해주고 그 시스템 안에서 계속 나는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용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 가치가 있죠,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이용할 뿐이지 내 인생이 저당 잡힐 정도로 그렇게 흥분하고 열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오른쪽에 차크라의 개념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좋은 자료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모르시는 분은 보충을 하시고요. 79페이지에 보시면 최초의 신용대출은 언제나 축제처럼 호사롭고 즐겁다. 알다시피 생애의 첫 와인잔은 대단히 감동적이지만 나중에는 매번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느낌이 점점 무뎌지고 즐거움이 줄어든다. 펜듈럼은 오직 사람들을 올가미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만 지갑을 연다. 빚을 받을 때는 언제나 무자비하여 봐주는 법이 없다. 우리가 이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 뭐뭐는 없다. 뭘까요, 이게? 개통령을 아시는 분은 나쁜 개는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펜듈럼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언가를 크게 기대하고 그것이 나의 어떠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리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쉬운 말로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81페이지에 가시면 유도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유도전이라는 개념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도전이는 이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회오리 치면서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 여기에 여러분들 세면대 또는 뭐 개수대라고 했을 때 물을 채운 다음에 마개를 뽑으면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빨려 들어가죠, 한 곳으로. 네, 이것을 유도전이의 이미지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도전이라는 것은요, 펜듈럼과 유도전이를 엮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펜듈럼의 지지자가 되시면, 그래서 펜듈럼에 집착하고 열광하고 흥분하게 되면 유도전이로 펜듈럼이 유도전이로 넘어갑니다. 그때 이 지지자들은 유도전이의 희생자로 같이 넘어갑니다. 요 구조를 아셔야 돼요. 특히 이 파괴적인 펜듈럼이 유도전이로 가게 돼 있거든요. 같이 넘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밑바닥의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유도전이. 여기서는 가면 갈수록 이제 정신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헤어나오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바닥을 이제 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휩쓸려서요. 그래서 우리는 뭘 주의해야 되느냐? 펜듈럼에 우리가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지만 어떤 펜듈럼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다. 그런데 그러한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매우 강고한 펜듈럼에 우리가 지지자로서 우리가 열광하고 헌신하게 되면 이 펜듈럼이 어디로 가요? 유도전이로 그들을 이끌고 간다. 그 유도전이화 될 때 이 지지자들도 함께 희생양으로, 희생자로서 유도전이에 휩쓸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어떤 펜듈럼의 에너지를 빼앗긴 수준 그 이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뭐 대참사라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유도전이 설명에 나온 걸 보시면 그러한 뉴스에 자극을 받고 흥분하고 동조한다. 자극을 받고 흥분하고 동조한다.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자극을 받아서 흥분하고 동조한다. 펜듈럼은 갈등 에너지를 키우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포획해 가거든요. 이러한 갈등 에너지가 있는 곳에 바로 우리가 흥분됨과 격앙됨과 그리고 그것에 어떤 한 집단, 그 집단은 곧 펜듈럼을 업고 있죠. 거기에 동조하는 지지자들, 이들은 결국에는 유도전이가 발생했을 때 희생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나는 지지자가 아닌데 왜 유도전이에 빠졌을까요? 여기서 지지자라는 것은요, 이 펜듈럼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조직을 단지 찬양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펜듈럼의 특징은 긍정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다 지지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펜듈럼이 볼 때는 안티 펜도 펜이에요. 유일하게 펜듈럼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무시한다는 거는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시한다는 것을 실상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야지 라는 노력, 결심을 하잖아요. 무시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중요성이 들어간 거고 힘이 들어간 거고 무지무지 관심을 해야만 무시할 수 있는 노력이 탄생하거든요. 또 무시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사람이 먼발치에 있기만 해도 경계를 하고 도망다니고 그게 뭐예요? 무시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펜듈럼의 지지자는 이 펜듈럼을 반대하고 공격하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 역시도 펜듈럼의 지지자다. 펜듈럼이 볼 때는 아주 고마운 지지자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도 우리가 당연히 합리적으로 질병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기본 수칙을 당연히 지켜야겠죠.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아니면 청결 유지라든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 지켜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상으로 이러한 뉴스들을 보면서 거기에 자극을 받고 흥분하고 동조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유도전이의 바람에 휩쓸리기가 매우 좋은 조건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고 그리고 책임을 다 하되 휩쓸려 가진 말아야 됩니다. 그걸 깨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유지해주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쉽게 펜듈럼에 빠질 수 있는, 그리고 유도전이에 빠질 수 있는 세계로 점점 가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단어가 여기 이제 81페이지 유도전이 밑부분에 보시면 모든 집착의 궁극적인 결과는 이렇다. 여기서 집착이란 단어, 집착하는 거, 집착은 안티펜도 집착을 한다. 여기 다시 읽어보시면 누군가가 펜듈럼의 단골이 되면 그는 무리 속으로 떨어져 들어간다. 단골, 펜듈럼의 단골, 이 말도 기억하세요. 펜듈럼에 집착하는 것은 펜듈럼의 단골이 되는 거고 펜듈럼의 단골 손님들은
유도 전이에 빠지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 오해하시게 되면은 화내면 안 되냐, 즐거워하면 안 되냐, 웃으면 안 되냐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중심을 잃지 말란 뜻이에요. 대규모 스포츠 경기 관람 현장에서 보면 훌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팀이 패배를 한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폭력적인 양상으로 팬들이 운동장으로 뛰어 들어와서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형적으로 이 펜듈럼의 지지자가 됐다는 뜻이죠. 우리가 게임에 져서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또 억울하게 자살골 먹어서 화가 날 수도 있죠.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에 동조되는 순간, 무리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이 아니라 펜듈럼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구분을 잘 하시라는 거죠. 구분을. 8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지배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히 벗어나긴 항상 어렵다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읽어볼게요. 모든 경우에 예속은 주로 주위의 화살이 펜듈럼의 포획 올가미에 사로잡힘으로 인해 일어난다. 낚싯바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주위의 스위치를 돌리고 무엇이든 다른 일에 주의를 몰두해야 된다. 이거는 다른 말로 기분 전환이라고 합니다. 기분 전환. 균형력을 잡아줘라. 집착에서 벗어나라. 그 기분 전환 시켜주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원칙은 일단은 주변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주변 환경은 가까운 데서부터 바꾸는 거죠. 내 책상, 내 방, 내 침대, 그리고 내 집. 그래서 환경 미화를 하세요. 버려야 될 건 버리세요. 과감히 버리시고.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는 것도 좋아요. 왜? 모든 것은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를 새로 주입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모든 것은 에너지 교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물건도 사도 안 됩니까? 그러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치우친 생각이죠. 교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문제가 없다. 항상 우리는 과도하게 집착하고 의존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과도한 기대를 갖는 거, 이런 게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대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내가 중심에 대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부분, 주변 환경을 정리를 하고 변화를 줬으면, 그래서 나의 외면에 대한 거죠. 외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헤어스타일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의복의 스타일, 옷의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새 신발을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를 둘러싼 모습을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내 내면. 내면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거, 새로운 걸 접하는 거,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학습,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고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자극이라면요. 이런 것이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분 전환을 유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곧 주의의 스위치를 돌려주는 거다. 그래서 다른 일에 주의를 몰두해라, 이 얘기 있죠. 예전에 제가 아토피 얘기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아토피에서 자유로워졌다고요. 그 다음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왼쪽 윗부분에 보면,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당신이 문명의 상품을 소비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축처럼 사육되고 있음을 뜻한다. 사람들이 문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거나 자연 속의 공동체로 이주하려는 일도 일어난다. 그들의 시도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 들지 마라. 어쨌든 현대인이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해로운 상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것을 자연의 선물로 대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펜듈럼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지만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펜듈럼에 집착하고 그것을 단골로 구매를 함으로써 지지자가 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문명에서, 펜듈럼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또 치우칩니다. 여러분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뭐 혼자서 벙커를 지어서 살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펜듈럼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이 문명은 곧 펜듈럼과 매우 친한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명이 만들어낸 상품들, 여기서 상품은 규격화된 걸 말하는 거죠. 표준화된 것. 이런 것들이 다 펜듈럼의 친인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가급적 멀어지면 좋다, 이 얘기인데, 그게 한마디로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 뭐 요즘에야 뭐 유기농조차도 펜듈럼 유기농이 너무 많던데, 이런 것은 비교적 여러분들이 지양하시고 천연, 자연 이런 것들을 지향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85페이지에
의존관계에 빠지지도 않고 문명의 이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따로또 가치죠. 따로또 가치. 완전 분리될 수 없고 그리고 하나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에 머물지만 필요한 대로만 이용한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속하지 않겠어. 너희의 규칙을 따르지 않겠어. 매몰되지 않겠어. 필요한 대로 이용하고 맞춰줄 수는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하나 되진 않겠어. 이 얘기죠. 따로또 같이.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홍세화가 그랬나 옛날에? 잡초를 없앨 수는 없지만 잡초를 뽑을 수는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잡초를 없애려고 해도 계속 나요. 그런데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관리가. 퇴치를 할 수도 없지만 관리가 가능하다. 펜듈럼을 없앨 수 없지만 펜듈럼을 관리할 수 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방어하고 더 나아가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지배자라는 소제목을 오늘 다뤘는데요. 다만 우리는 필요한 대로 이용할 뿐이다. 내가 주인이 돼서 이용할 뿐이다. 그것에 너무 목을 매지 말아라. 커피 한 잔, 여러분들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시켜 먹는 거, 그거 역시도 펜듈럼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껌 하나 씹는 것도 펜듈럼이라고 하잖아요. 다만 그것은 그다지 큰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이자를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얻을 때는 좋았는데 얻고 나니까 나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이게 뭐예요? 이게 고리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직을 위하여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임금을 많이 준다고 무조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연봉을 올려준다는 것은 그만큼 너의 에너지를 더 쥐어짜서 내가 더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야. 그 뜻이라는 거죠. 조직 차원에서 그럴 뿐 아니라 펜듈럼 에너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인이 돼서 내 에너지를 관리하고 내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내가 주인이 돼서 사용하는 게 트랜스퍼가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무언가에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어떤 단체, 모임, 어떤 사람, 어떤 사물,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심리맨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져갈 뿐이지 제가 뭐 교주입니까? 제가 뭐 대단한 강사라도 됩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동등한 관점에서 누구를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누구를 위에 놓지 마세요.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존경하고 존중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사람을 섬기는 형태로 나가진 말라는 거죠. 그것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자가용 필요해서 사죠.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가용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잖아요. 마음이 뺏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펜듈럼에 계속 이자를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향유하고 즐기고 소비하는 모든 것들 이면에 펜듈럼의 교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왜 펜듈럼이고 어떠한 에너지가 교환되고 있고 대출한 만큼 어떤 이자를 내가 갚고 있는가 또 갚아야 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구체적인 적용 방면이 되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트랜스서핑의 원리에 따른 경험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고 비공개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고 비밀로 그냥 가지고 싶은 게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딤 젤란드가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책 말미에 여기 오늘 단원의 말미에 그래서 그걸 읽어드릴게요. 깨어있는 의식은 무리 가운데서 자유로운 사람을 가려낸다. 단지 잠에서 깨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료히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나는 이 모두를 알아차리는데 성공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것은 비밀이다. 그렇지만 독자 여러분에게는 말하겠다. 나는 야생의 세계로 나갔다. 농장에서 벗어나 도망친 것이다. 예, 이제 뭐 조직, 규칙, 표준, 규격 이런 데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졌다는 뜻이죠. 저도 이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관계라면 제가 다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것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로또에 누가 당첨됐다. 근데 그 로또 당첨된 사람이 맨날 아침마다 목욕제개를 하고 새벽에 탁구공을 그 로또 수만큼 해서 번호를 매긴 다음에 굴려서 뽑은 거 그것을 이제 샀는데 당첨된 사람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랬더니 그 인터넷에서 이 탁구공이 엄청 팔렸어요. 그 당시에 아침마다 이렇게 또 한다고.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래요? 이건 그 사람만의 비결이었던 거죠. 원리가 어떤 원리가 있을지언정 방식은 다 사람마다 다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방식을 쫓은 거죠. 방식을. 예, 제가 사실 그런 측면 때문에 어떤 것을 다 말씀드리지 않겠다 하는 건데, 그 감각이라는 게 있죠. 매번 만나는 장면들, 현실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조종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왜 옛날에 있잖아요. 그래 결정했어, 이런 거. 인생극장. 똑같은 환경에 내가 들어가는데 A라는 환경은 그것이 굉장히 나로서는 불쾌하고 아니면 불편하고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라면, B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는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내가 깨어있지 못할 때는 이러한 펜듈럼이 사방에서 걸고 넘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A라는 결과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미리 사전에 조종을,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더 나가서는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B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떠들면은 한 명 조용히 시키면 다른 애가 떠들고, 다른 애 조용히 시키면 또 다른 애가 떠들고, 결국은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이거 뭐 완전히 두더지 잡기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은 이 펜듈럼에 포획되는 방식이거든요. 전형적으로.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에너지를 방사를 하면 이 아이들은 그 에너지를 보고 한두 명씩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내가 끌어오면 나머지 아이들을 끌려오게 돼 있는 거지, 한 아이를 잡아서 이 반 분위기를 잡는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힘든 방식입니다. 모든 게 이런 방식이에요. 뭔가를 내가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막고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거, 나에게 유익한 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를 찾으려고 하고, 나에게 동조되는 사람들, 나와 공명하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먼저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 그 장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장으로. 이런 게 있죠.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러한 사례들은 제가 시나리오 형태로 만들어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지금 계속 계획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좀만 기다려 주시면 연습 사례, 근데 실생활에서 있었던 것을 제가 약간 각색을 해서 자료화 시켜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